전복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준다. 1.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부터 버려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돈이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며 말일에는 이번 달에 번 돈을 계산하고 매월 초에는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을 염두에 둔다. 돈을 중심에 놓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자칫 선을 넘으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하인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은 진중한 노력이나 전략 없이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의미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법에 눈을 돌리게 되고 여유와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진정한 부자가 되는 원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벼락부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 하나 서투르게 된 것이 없고 피땀이 서려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어렵게 만들어 왔으니 웬만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인정할 건 인정하는 자세가 멋있다.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말을 좋아한다. 억울한 점이 있고 할 말이 많아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내 모습과 직면하자는 이야기다. 바로 이러한 자세야말로 겸손의 기초가 되고 또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평소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갔다고 했다. 마지막 주차 공간에서 본인이 주차를 하다 주변 택시와 사고를 내고 말았다. 아무리 주차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이다. 결국 택시기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 친구는 마지막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저것 알아봐줘서 고맙다. 어쨌거나 주차 또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인생 교훈을 이번에 제대로 돈 내고 배웠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가 멋있게 보였다. 만약 그 친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했으면 아무래도 상황은 더 커지고 해결 방법은 더 요원해졌을 것이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좋은 점만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실수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 지겨운 것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요즘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다.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온라인 게임 등 원하는 대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루하고 복잡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고 특히 트렌드에 따라 변덕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재능이 있다고 표현하다 보니 꾸준한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루한 일을 해내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반면 자신만의 재능으로 실적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마련이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겹도록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했던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고수는 어떤 사람들일까? 무술에서의 고수는 수십 년간 매일 달리기,
격파 운동, 근육 단련, 대련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예술 분야의 고수라면 매일 그림을 그리고 매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하루 정도는 빼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도 그들은 딱 하루만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아도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남들은 알 수 없는 암묵지라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암묵지는 직접 표현하기 어렵고 문서로 정리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말한다. 이것은 오래되고 반복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직관이기도 하고 통찰일 수도 있다. 이런 노하우는 누군가에게 말로 전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으며 오로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옛 고사성어에도 같은 책을 100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저절로 뜻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이 있다. 결국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멘토의 조언에 자기 의견을 섞어서는 안 된다. 멘토가 있다는 것은 삶의 큰 행운이자 행복이고 기회다.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이돌 출신의 한 여성 방송인이 대학교의 졸업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독고다이라는 말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의 여정에 도움을 줄 여러 소중한 조언과 기회조차 일부러 내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멘토이다. 지금 자신에게 믿고 따를 만한 멘토가 있는 사람은 매우 든든한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멘토는 나보다 앞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겪은 실패를 먼저 경험하고 나보다 먼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허우적거릴 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독고다이의 정신과 함께 여러 의사결정과 고민을 상담해야 할 때에는 멘토와 함께 해야 한다. 다만 그들의 도움을 받는 멘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와 자질이 필요하다. 멘토의 조언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멘토 역시 멘티가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망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동행을 허락하게 된다. 멘토가 나에게 해주는 소중한 조언이 있는 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도 있다. 멘토의 조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적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단 수긍하기라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수긍하기란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우리의 뇌는 이를 곧바로 공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거나 반박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비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자주 보이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과 함께 지적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만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지적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적 안에는 반드시 배울 부분이나 받아들일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조언이나 지적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조금만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말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지적을 성장을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타인이 나를 보는 시각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점검할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적을 받을 때는 억울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일단 수긍한 후 개선점을 찾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수긍하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멘토의 조언과 주변 사람들의 지적, 이 둘을 잘 결합하고 내 주관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실천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습관의 틀에서 빠져나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메타인지, 나와 세상을 객관화하는 거대한 눈. 너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누군가가 나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이다. 메타인지에서 메타는 뒤에, 넘어서를 의미한다. 즉, 나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을 뜻한다. 이 능력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내 감정이 왜 생기고 있는지 인식하고 내 생각이 합리적인지 비판적인지 판단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든 일에서든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리고 자신만 유독 힘들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문제에 마주했을 때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메타인지가 확실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진리처럼 다가온다. 우선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어야만 세상과 일을 바라보는 안목도 생기기 때문이다.